2018 헌바 115 청구인 이 사건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이 사건 금원 조항에 대한 법정 의견 및 이 사건 무효 조항에 대한 재판관 이선혜, 이은혜, 이종석, 이영진, 이미선의 헌법 불합치 의견의 요지는 이선혜 재판관께서, 재판관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의 이 사건 무효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의견 및 이 사건 금원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의 요지는 김기영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문. 민법 제80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사건 금원 조항에 대한 법정 의견 및 이 사건 무효 조항에 대한 재판관 이선혜, 재판관 이은혜,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이미선의 헌법 불합치 의견을 함께 그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이 사건 금원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봅니다. 근친혼은 가까운 혈족 사이에서 개인의 자유롭고 진실한 혼인 의사의 형성 합치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친혼은 성적 긴장이나 갈등, 착취 관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혈족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근친혼은 종래 형성되어 계속된 가까운 혈족 사이의 신분 관계를 변경시켜 개별 구성원의 역할과 지위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인류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금기시되는 근친상간은 근친혼 당사자나 그 자녀들이 가족, 친족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신뢰와 애정에 기초한 사적 유대 및 협력 관계를 갖기 어렵게 하여 가까운 혈족의 해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금원 조항은 이와 같이 근친혼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가까운 혈족 사이 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 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합니다.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 법률상 혼인을 금지한 것은 근친혼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므로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민법상 동성동본 금혼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후 새롭게 규정된 이 사건 금혼 조항은 민법상의 혈족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친족의 범위 및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관계 형성에 관한 인식과 합의에 기초하여 근친의 범위를 한정한 것이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친족 관념이나 가족의 기능에 관해 세대 간 견해의 변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 시점에서 민법이 정하고 있는 친족의 범위를 고려하여 정한 이 사건 금원 조항이 입법 목적 달성에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제한을 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법률론이 금지되는 혈족의 범위가 외국의 입법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친혼이 가족 내에서 혼란을 초래하거나 가족의 기능을 저해하는 범위는 가족의 범주에 관한 인식과 합의에 주로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 종교, 문화적 배경이나 생활 양식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다른 가족관념을 가지고 있는 국가 사이에 단순 비교가 의미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금원 조항으로 인해 법률상의 배우자 선택이 제한되는 범위는 친족관계 내에서도 8촌 이내의 혈족으로 넓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함으로써
가족 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한다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 사건 금원 조항은 법익 균형성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건 금원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금원 조항에 위반한 혼인을 무효로 하는 이 사건 무효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봅니다. 이 사건 무효 조항은 이 사건 금원 조항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입니다. 다만 근친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근친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까운 혈족 사이 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 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인데, 이미 근친혼이 이루어져 당사자 사이에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녀를 출산하거나 가족 내 신뢰와 협력에 대한 기대가 발생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 때에도 일률적으로 그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킨다면 이는 가족제도의 기능 유지라는 본래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는 8촌 이내의 혈족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 공시제도가 없어서 혼인 당사자가 서로 8촌 이내의 혈족임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가사소송법에 의하면 아무런 예외 없이 일반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혼인 무효해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근친혼 당사자나 그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무효 조항의 입법 목적은 근친혼이 가까운 혈족 사이의 신분관계 등의 현저한 혼란을 초래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더라도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를 통해 장래를 향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족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무효 조항은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 무효 조항을 통해 이 사건 금원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은 결코 적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무효 조항이 제한하는 사익이 중대함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무효 조항은 법익 균형성에도 위배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무효 조항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혼인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다만 이 사건 무효 조항의 위헌성은 이 사건 금원 조항에 의해 금지되는 근친혼을 어떠한 예외도 없이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데 있고, 근친혼 당사자와 그 자녀의 법적 지위에 대한 예외적 보호는 혼인과 가정을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 가족제도를 실현해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입법자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사건 무효 조항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며, 당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무효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를 기다려 개정된 신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건 무효 조항에 대한 재판관 윤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영배의 헌법 불합치 의견 및 이 사건 금원 조항에 대한 재판관 윤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영배의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무효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금원 조항이 그 금지 범위의 광범성으로 인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므로 이 사건 금원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8촌인의 혈족 사이의 혼인을 전부 무효로 한 이 사건 무효 조항 또한 무효로 하는 근친혼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무효 조항은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가 합헌적으로 축소되는 경우에 그와 같이 축소된 범위 내에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무효 조항의 입법 목적은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 사이의 혼인과 같이 근친혼이 가족제도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혼인을 무효로 하고 그 밖의 근친혼에 대하여는 혼인의 취소를 통해 장래를 향하여 혼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왕에 형성된 당사자나 그 자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더라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무효 조항은 이 사건 금원 조항을 위반한 경우를 전부 무효로 하고 있어서 침해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에 반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무효 조항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혼인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다만 단순 우연 결정을 할 경우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무효 조항에 대하여는 단순 우연 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함이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금원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금원 조항이 정한 근친혼 금지는 인류 보편적으로 형성된 근친상간 금기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가족 질서를 유지하고 가족 제도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금원 조항은 근친상간 금기의 범위를 훨씬 넘어 8촌인의 혈족을 모두 금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8촌인의 혈족을 근친으로 여기는 관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역이나 세대를 불문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통념이라고 보기 어렵고 호주제도 및 호족제도의 폐지로 8촌 이내의 반계 혈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다수의 국가들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고 혼인의 자유는 보편적 인권으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관념이라 할 것이므로 입법자는 국제규범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혼인제도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금원 조항은 만연히 민법상의 친족 범위에 맞추어 금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특정 촌수 범위 내에 있는 인적 집단에게 친족 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이 미치도록 규정함이 타당할 것이나 이 사건 금원 조항은 친족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이 아니라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입법자는 민법 제777조가 정한 친족의 범위와 상관없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금혼의 범위를 정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유전학적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이 일률적으로 그 자녀나 혼인의 후손에게 유전적으로 유해한지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전학적 관점은 혼인의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를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 조항은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침해 재수성에 반합니다. 나아가 이 사건 금원 조항을 통하여 가족 질서를 유지하고 가족 제도의 기능을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이 사건 금원 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훨씬 더 중대하므로 이 사건 금원 조항은 법익 균형성에 반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금원 조항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혼인의 자유를 침해합니다.